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안녕하세요, 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분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옥호성 이사님, 이상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실전 같은 면접, 도전하자 모의 면접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긴장과 기대가 감도는 얼굴로 앉아 계신 구직자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염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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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훈남이세요. 예. 배우 느낌도 좀 나고. 조한선 느낌 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아, 그러네요.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봤어요. 아, 오늘 칭찬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성공하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그 미국의 워싱턴 인문학부에서 연구한 게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첫인상이요. 자신감? 아니요. 그럼요. 웃는 얼굴. 웃는 것도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조커처럼 웃으면. 웃는다고 막 이렇게 웃진 않겠죠. 염성우 구직자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기대되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성우님 면접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취업 면접은 2번 있습니다. 2번 있으시구나. 그렇군요. 구직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정말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네. 이 중에서 진짜로 제가 합격할 기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실시간 모의 면접. 저희가 특별히 실시간으로 바로고 이상원 팀장님과 염성우 구직자님의 1대1 모의 면접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파이팅! 너무 못되게 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성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면접 보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표정 고생 봐요. 많으셨습니다. 면접 스타일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오늘. 네네. 저희 버로고는 아무래도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추구하는 조직 문화가 커서 오래 전부터 계속 이제 자율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조직 분위기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 이렇게 있으면 면접위원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색해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일 수도 있는 예, 거에 그죠. 동의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싸우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색해요? 어색하면 나가? 뭐 약간 좀, 예, 약간 강압적인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일 수도 있고요. 네네. 예. 염성우님, 그러면 그 지원하신 직무가 어떤 거죠? 저는 인사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 맞춰서 본인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사팀 지원자 염성우입니다. 네. 바로고라는 회사는 2014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 가파른 매출 상승을 바탕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는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네네. 최근에는 뭐 포장, 용기 배달 사업으로도 진출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팀의 규모도 더 커지고 인사팀의 역할도 더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슈피겐코리아라는 기업의 인사팀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용과 교육 담당을 하고 하고 있네요. 있어서 현재까지 2번의 정규직 공개 채용과 1번의 계약직 채용 그리고 1번의 대학생 인턴 채용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교육 파트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규 입사자 교육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를 했었고 네. 직책이 이제 승진을 함으로써 승진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저의 지식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네. 더 이상은 인턴이 아닌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소개 잘 들었고요. 예. 본인의 경험과 경력사항 위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학습 보조한 내용이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군에 있었을 시절입니다. 네. 군대에서 이제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네. 학생 이제
저희 사단에 제가 직접 신청을 해서 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 재능을 기부하고 싶다라고 네. 직접 신청을 했었고 네. 그 결과 이제 3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주 1회씩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총 기간은 9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표창장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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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알았고.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 저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 해피무브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역할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중국 청도라는 지역으로 해외 봉사를 갔다 왔었고 네. 제 담당은 교육이었고 그리고 기획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류의 문화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중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얘기를 편하고 했었어야죠.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학생들이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을 토대로 한국 지역을 밟을 때마다 이러한 지역은 카드로 한국의 이러한 지역은 이러이러한 문화재가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음식들이 맛있습니다. 네. 라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친근하고 좀 더 재미있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아, 어떤 한류의 어떤 한국의 지형과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학습을 문화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교육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저런 아이디어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네, 재밌네요. 이제 뭔가 답변에서 신뢰감을 느껴지기 네, 때문에 네. 예, 예. 저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해피무브가 중국 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 문화 전파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중국 청도 지역에 저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도 갔었습니다. 아, 뭐 늘 가죠.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도 저희가 준비했던 늘 가서 이렇게 해서 힘을 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제 중국 공원 같은 데도 구직자에 방문을 해서 저렇게 현지 힘을 그냥 빼면 시민들 앞에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면접을 저렇게 보지 않기 이런 때문에 공연 같은 걸 네. 하면서 늘 가서 한국의 그러면 K팝도 맥 알리는 텐데.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다 부분을 알죠. 일부러 의도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뭔가 계시지만 압박, 또 모르시는 의미로 분도 멘탈을 해주는 거 약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사이 한 8개월 동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기획봉사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내용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역시 기획 봉사 활동이었고 네, 이는 이제 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받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정말 원하고 저희가 정말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서 초등학생과 비전 제시를 할 수 중학생들을 있는 능력이 대상으로 있습니다 하면 인사팀 이제 미리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지금 제가 기억에 나는 사례로는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앞에 직접 자연스러운 나와서 느낌이 많이 상품을 드는 것 팔아볼 수 있는 왜냐면 기회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주고 경험해 본 싶어서 것 같아요. 저희가 전혀 사실을 연관이 기반으로 없는 얘기하는 상품을 듯한 주고 이제 한번 그게 신뢰감이 실력을 느껴지니까. 발휘해서 팔아보아라라고 했었는데 네. 그 상품이 위장크림과 스타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스타킹을 신고 위장크림을 바르면 네. 숲속에 들어갔을 때 더 잘 안 보일 것이다. 아,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저희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어서 그러네요. 뿌듯함도 느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그 미소나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미소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연습을 많이 했죠. 네. 연습을 많이 했고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또 인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인턴 경험이 있으니까. 인턴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에 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본인이 인사직무라는 직무에 지원하고자 하는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네. 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저런 말은 영업 근데 인사팀에 같은 경우도 다른 부서 혹은 다른 기관과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관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내가 낯가림이 없이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기획력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우리 회사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일하게 해주고 싶고, 네. 어떻게 하면 일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기 자체는 상당히 순수하신 것 같은데. 예. 본인도 순수하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이성원 팀장님은 압박 면접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네네. 까칠하게 한번 면접 보는 스타일로 네네.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본인이 생각하는 인사라는 것에 어떤 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에 인사팀 인턴으로서 생각이 드는 것은 네. 인사도 영업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어요. 아, 이력서에 쓰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가? 제 모토도 인사는 영업이에요. 네, 네. 더 이상 소극적으로 채용 공고만 딱 올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네. 구직 사이트에 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배너를 구매해놓고 그냥 잘 보이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직접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채용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네. 그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채용이 부족했구나 네. 라는 것을 엑셀로 또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는 마치 개인적으로 실적을 인사가 내듯이 인사도 회사 매출을 운영을 해야 최고로 된다는 책임지는 마음가짐이 사람이다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요. 생각하고 참 좋은 자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사라는 건 말씀을 계속 해 주시듯이 아, 네.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일을 할 수 있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부서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민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뭐 비단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단순히 실적을 내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라는 게 어떤 게 문제점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실적을 잘 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적을 내고 싶은 분야는 말씀해 주신 대로 채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기 위한 네. 많은 사람들을 지원받기 위한 분야고 네, 말씀해 주신 적응과 조직 문화에 관련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버디 제도라든지 멘토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제 실적이 아닌 정말로 순수하게 다가가는 제도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하기 되게 귀찮아요. 그거 해보면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니야, 뭐래.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뭘 저렇게 해? 예? 아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힘들게 일한 상사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저게 그렇지만 그게 정말 직원이 필요로 해서 저희한테 아 제가 정말 적응이 힘들어서 멘토링이나 버디 같은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한번 추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만들고 입안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네. 선행돼야 되는 거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선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말고 네. 이 제도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예를 아, 네네. 들어서 특별한 조직 문화 행사라는 거, 그 행사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떤 이유가 깔려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제도가 우리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그 긍정적인 영향이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퇴사율을 막는다든지 혹은 우리 퇴사율을 막는다는 것 자체에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편집 막 돌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되게 거슬리는 예. 뭐 치주 현장도 왜 아니고 퇴사가 예전에 일어날까? 그 수사반장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한두 번 돌려봐서 휴가 아니네요. 제도라는 것, 특히 이제 인사제도라는 것들은 말씀드렸다듯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를 왜 만들어야 되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진정성 있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유, 이상도 좀 진지하게 보시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오늘은 어쩌면 잘하고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매몰차게 하는 거 아닌가? 전 동기도 괜찮고 아까 본인이 인사에 대해서 철학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교육 수료 사항들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이하게 금융영업사관학교를 생명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금융영업사관학교에 특별히 가고자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인사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네. 사실 재무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적인 적어도 최소한의 재무적인 기본 상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네. 제가 직접 금융영업사관학교에 신청을 해서 네. 일주일간 재무와 관련된 기본 교육을 들었었습니다. 네. 본인 직무 성장을 위해서 들은 교육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재무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교육을 들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인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무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사팀에서도 재무부서 혹은 단순히
영업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무팀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적어도 이 문제를 제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맞춰놓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를 들으셨어요. 네. 여기는 이제 채용평가 보상 조직 이런 것들을 했는데 본인이 가장 그 감명 깊었던 분야가 이 중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채용교육 파트를 하고 있지만 네. 이때 수업에서는 평가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왜요? 개인적으로 평가라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평가는 네. 평가 척도와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다는 걸 이때 배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평가는 뭔데요? 그러니까 제가 팀장으로서 혹은 제가 프로젝트 장으로서 예.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내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 학창 시절에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예, 들어와서 예,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세웠던 기준들은 대개 이제 업무의 능력보다는 뭐 성실성, 적극성 같은 정성적 지표? 그렇습니다. 예, 예. 정성적 지표 위주였는데 예. 이때 평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표 그리고 평가 기준이 있어야 네. 평가 척도에 맞춰서 객관적인 평가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 실제로 나중에 제가 진짜 면접관이 돼서 누군가를 면접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관련된 책도 하나 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바로고라는 조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바로고는 이제 엄청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팀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이제 분화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아, 직무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바로고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바로고 알파벳으로 네네네. 이렇게 정리된 거를 봤는데 죄송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진정성이었습니다. 아, 회사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보고 왔네요. 그래도 핵심 가치 정도까지 보고 왔다라는 얘기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네. 그래도 홈페이지 한 번 정도 훑어본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덴시티의 진정성과 리스펙 존중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라는 그 네네네. 리스펙트의 관점도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저희 대표이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일할 곳이면 당연히 자기가 일하는 데가 어딘지 잘 알아야죠. 그렇죠. 네. 본인이 그리고 평소에 본인의 와닿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정성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고요. 네. 예,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어서 시간이 너무 안 들었던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갔다고 해서 뭐 이런 걸로 나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예,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고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찾아본 바로는 네. 월 1회 이제 3시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도는 이제 제가 입사를 하면 바로 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 뭐 궁금합니다. 평등하게 적용되는 내용이고요. 단 그 제도는 네. 그 얼마 전에 변경이 되어서 주 4.5일제라고 하죠.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오후 1시 출근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예.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거, 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통해서 네. 우리 염성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면접 종료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못했어. 보는 제가 막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연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연필? 이거 심리적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본인이? 네. 약간 취중의 느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치조하시고 여기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네. 되게 좀 한 것 같은 저는 네, 느낌이 네, 맞습니다. 좀 들었거든요. 네.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잘 본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떨어서 네네. 정말 준비했던 말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포커페이스이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미소를 유지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네네. 잘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되게 아빠 면접을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제가요? 예. 어디가 아빠가 아니 평소의 모습이신가요? 평소의 모습? 놀리기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예,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 간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편안하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까 되게 막 내가 막 얄밉더라고 막. 네. 아까 뭐 저기 청두 뭐 가서 현대 뭐 저 자동차 갔대네요. 네. 얘 늘 가는데 얘 뭐 아까 계속 고생하셨네요. 뭐 늘 가죠. 예. 제가 아니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였다니 진짜 선하게 안 보이는 것 아깝네요, 같은데. 정말. 아, 네. 얘 뭐 늘 가던데 얘 거기 뭐 이렇게 저는 약간 충분히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 신입 입장에서 네. 본인이 했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대답하는 걸 준비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다 안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내가 질문한 의도에 맞게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던져주면서 해답을 찾아가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끌어내 주시는 분이. 예, 예. 아, 예. 제가 오해한 거예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해했네요. 자, 우리 염성호님 본인의 점수 또 평가 스스로 하셔야죠. 방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질러 보세요. 정말 근데 네. 60점으로 하겠습니다. 60점. 네. 우리 면접관님들 점수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 오 기사님부터. 저는 오늘 답변에 대해서 일단 바로고의 진정성을 갖춘 인재를 찾는다고 하면은 저는 진정성을 되게 많이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90점? 90점. 네, 네. 오, 그럼 합격이네요, 거의. 저는 제가 만약에 제 후임을 뽑는다면 뽑겠습니다. 야. 중요한 건 우리 뭐 더 나은 지원자가 없다면 합격권 합격. 점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95점 이상 되겠죠. 아주 높게. 예. 본인이 좀 그래도 아쉬웠던 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사실. 네.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말을 더듬지 말아야지라고 계속 주문을 되뇌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조금 말이 꼬여서 너무 아쉬웠고 네.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자기소개 때 못했어요, 사실. 도전해서 못했구나. 네, 그래서 그 예.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 부분만 딱 하얗게 백지가 되면서 네네.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한 게 아직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어필하시면 돼요. 예, 못했던 거. 사실 지금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네. 네.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도 그리고 저도 화상 면접으로 모든 면접을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안 하는 게 낫어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예. 누차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과 좀 안 맞는 게 많아서 별로 안 저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별로 안 네, 좋아요. 아쉬워하는 판인데 네. 그 얘기하셨으면은 네. 불합격권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잘했네요. 어쨌든 안 했으니까. 안 했잖아. 이런 게 운이야. 그렇죠. 이런 게 운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게 운이야. 그러니까, 예. 하필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는데 그게 못한 게 잘 된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노출될 수 이게 뭐가 삼박자가 맞으면은 맞아요. 이게 된다니까. 그 자기 자리는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칭찬이 지금 네, 낚였죠. 일색이고 네. 그래도 뭐 단점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염성호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늘 봤을 때 제 인사 담당으로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함께하고 싶은 후배로서 뽑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좀 컸는데 네. 뭐 좀 더 보면은 본인이 열정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게 자신감 부분이 너무 좀 그러니까 차분하지 않나. 장점이 네. 단점이 됐구나.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이태영입니다. 예. 제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했었고 갖고 있는 철학도 분명히 있고 뭐 평가나 보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도 많았던 걸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과연 내가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 직무를 대하고 있는가? 네, 그 전략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하려면은 과연 이 제도가 퇴사율이 높아져서가 이유가 되면 안 되고 본질적인 문제가 따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있고 그것에는 기존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멘토링을 하던 제도를 위반하건 간에 그런 식의 어떤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연결이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면접위원으로서 네. 그런 인사하는 같은 한 사람으로서 욕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여기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예, 그런 욕심이 들어서 되게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간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 저게 바로 끌어낸다는 그렇죠. 예, 한 영양 개. 좋으신 분입니다. 네. 예. 이제 질문 타임이에요. 취준생들이 가장 가슴 떨리고 두려워한다는 면접관들은 도대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시겠죠?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서 그렇게 느낀 질문은 따로 없었는데 딱히 없었고. 다만 끝까지. 조금 날카로웠던 질문이 하나 네네네. 있었는데 제 전공 중에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제가 채용 교육 파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상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배우는 양이나 좀 숙련도가 좀 적어요. 네. 근데 제가 대답을 평가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셔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하실 때 그 원하는 그 대답이 안 나와서 자꾸 뭐 이렇게 반복 질문.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게 관심 있어? 그럼 진짜 왜 관심 있어 할까라는 더 팠구나. 정말 궁금했어요. 어디까지 공부했는가 이런 아니요, 거 아니요. 보고 싶은 거고. 어디까지 공부했다기보다는 네, 진짜 왜 관심이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네. 어떤 고민을 해봤을까라는 게 좀 포인트였어요. 사실 평가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서상에서 평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것을 왜 할까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염성님 입장에서 네. 가장 좀 면접관님이 좀 무섭거나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당황하거나 막 무서울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열심히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제 대답에 집중해 주시지 않고 막 다른 서류를 검토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약간 제 대답과는 상관없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는 게 느껴질 때 내가 대답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그럴 수 있어. 네. 섬세하구나. 약간 섬세한 타입인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염성호 구직자님 모의 면접에 아쉬움을 날려버리고 다시 본다면 반드시 날 뽑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나만의 어필. 제가 인턴이 8월에 끝납니다. 네. 그때까지 슈피겐에서 저를 붙잡지 않으면 저는 팀장님, 이사님 회사에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줄다리기. 야, 손 실장 전화번호 갖고 와라. 예. 구직 활동 중에 가장 어려운 관문이자 가슴 떨리는 시간 바로 면접. 하지만 이 면접만 잘 해결해도 성공 취업으로 가는 길 바짝 당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이 알려주는 성공 면접 스킬 잘 기억하시고 취업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